자, 이제 우리가 그 함수 극한에서 몇몇 유형을 조금 더 봐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합성함수 극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다항함수 아까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미정계수 결정법 배웠잖아. 그 미정계수 결정법 중에서 살짝 특이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우리가 오늘 정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극한값 판정할 때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그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유형은 공부를 안 하면 애들이 맨날 시험 기간마다 맨날 물어봐. 한 10번은 설명해도 물어보고 10번 또 설명해도 또 물어봐. 그래서 지금 알자 이 소리야. 알았지? 지금부터 하자고. 그리고 그 유형은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할 건데 오늘 필기 하나만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 수투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가지고 그 개념서를 읽어본다 해서 딱 이해되진 않아요. 그래서 쌤이 좀 계속 필기를 시키면서 예제 들면서 지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성함수 극한을 판정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의 방향성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해볼게. x가 a 플러스로 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a보다 살짝 크다라고 할게요. 자, x가 a보다 살짝 컸을 때 그때 우리가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읽어줘야 될지, x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지, 그 다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뭐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뭐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a보다 아주 살짝 큰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x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냥 a에다가 1 더해준 값이니까 a 플러스 1이라는 값을 향해 가겠지만 그거보다는 살짝 어떻겠어요? 크겠죠? 이해돼요? 왜? a보다 아주 살짝 큰 값을 1에다가 더해준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a 플러스 1풀 이렇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괜찮을까요? a 플러스 1풀. a 플러스 1보다 살짝 크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숫자 1을 더해줄 때는 그냥 여기에다가 1 더해주되 요 플러스라는 요 방향은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x-1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보다 살짝 큰 상태에서 1을 뺐으니까 어찌됐든 a 빼기 1로 가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당연히 a 빼기 1보다는 살짝 어떻겠어요? 살짝은 크겠지. a-1풀 이렇게. 즉, 이 녀석에다가 숫자를 더해주거나 숫자를 빼줄 것은 일단 값에다가 1, 마이너스 1 더해주시고 부호는 바꾸지 않겠다. 방향성은 바꾸지 말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요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 친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a보다 살짝 큰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렸어. 그러면 마이너스 a겠죠? 일단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a보다 살짝 클까요? 살짝 작을까요? 자, 예를 들어 3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3풀. 3풀은 쉽게 말하면 3.1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1. 3보다 살짝 큰 거 3.1. 그럼 3.1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라. 그럼 마이너스 3.1이죠. 그럼 거의 마3이긴 한데 마3보다 어때요? 작죠? 마3마로 바뀝니다. 마3마. 자, 뭔 소린지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은 단순히 여기 값만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방향성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해됐어요? 마 A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 A마. 자, 그런데 마 A 마에다가 1을 더해줬으니까 마 A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괜찮죠? 마 A마. 1에다가 1을 빼준 겁니다. 언더스탠?
미쳤나봐. 더하기. 자, 됐죠? 여기 더하기. 플러스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이 친구가 나왔을 때도 A-1 근데 마이너스. 자, 즉 우리 x라는 녀석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방향성도 바꿔줘야 돼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거기에다가 숫자 같은 거 더해주는 건 전혀 문제 없고요. 방향성 바꾸지 않습니다. 제 말 이해됐나요? 오케이. 요게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2번 문제 하나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보세요. 자, 일단은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아랫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쌤이 리미트라는 기호를 쓰기 귀찮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 근데 그거 서술형에서는 쓰면 안 된다? 그냥 내가 문제 풀 때 그렇게 표현하겠다는 소리야. 자, 지금 보시면은 fx가 마이너스 1풀로 갈 때 극한값을 보래. 저 이제부터 저런 표현 나오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f 마일풀 이렇게. x가 y 플러스로 갈 때 fx 보겠다 라고 할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쓰겠다고요. 근데 서술형에서 너네 이렇게 쓰면 조져. 알았지? 이건 그냥 내가 쓰는 표현이야. 알았지? 이건 나와의 약속. 니네 리미트 붙여. 알았지? 내가 시험 보는 게 아니지. 여러분도 지금 나는 시험 안 봐. 알았지? 니네 리미트 붙여. 난 귀찮아. 또 집에 가서 선생님이 자꾸 귀찮아 이런다고 하면 안 돼? 그쵸?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맨날 귀찮다고 이러는데 짜증난다 이러면 안 돼. 알았죠? 아무래도 내가 환출 많이 해야 되잖아.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알았죠? 자, 이렇게 쓰겠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거 더하기. 자, 뒤에 있는 거 보자. x가 0마로 가고 있어. 0마로 가고 있을 때 fx 더하기 1의 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야. 0마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1마 이렇게 쓰자고. 자, 괜찮아? 그래서 1에서의 좌극한 보자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 제 말 이해돼? 1마. 자, 그러면 우리는 우극한 값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값 보시면은 여러분들 1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극한값 읽을 줄 알지? 마일의 오른쪽에서 마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 함수 따라가면 1이라는 함수값으로 가고 있잖아.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 1마 보세요. 1마. 1의 왼쪽 지역에서 1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수평 방향으로 1이라는 값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빵꾸 뚫린 점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지?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1. 자, 그러면 얘네들이 더해주면 얼마? 2.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제 말 이해돼요 지금? 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2야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가지고 우리 9번 문제 별표 하나만 칩시다. 9번. 자, 9번 문제 별표.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 하나. 자, 무조건. 자, 우리 가우스를 했기 때문에 가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라는 녀석에다가 가우스가 씌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X에다가 제곱 더하기 X. 자, 이 녀석이 알파라는 극한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반드시 극한값을 판정할 때 좌극한이랑 우극한 나누어서 극한값 판정해 주셔야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 나누어서 극한값 판정해야 되는 함수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절대값 함수. 절대값을 포함한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우스 기호 포함한 친구. 얘는 무조건 좌극한, 우극한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았다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극한이 존재했다는 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리미트 x가 k마로 갈 때 극한값 한번 봐오도록 할게요. 너네 가우스 기억하지? 그죠? 가우스 기억하지? 자, 그럼 요거 봅시다. 요거 가우스 x에다가 이제 제곱할 거야. 그럼 가우스 k마라는 친구에다가 제곱을 하겠대. 그럼 k보다 살짝 작은 녀석의 정수 부분 보겠다는 소리죠. 우리 가우스 정수 부분이라고 썼다. 그럼 k마라는 친구는 분명 k-1보다는 크거나 같고 k보다는 작죠?
정수 부분은 K-1인 거야. K-1. 맞아? 가우스는 K-1이야. 언더스탠? 야, 이거 기억 못하면은 나 진짜 속을 거 저번 시간에 했어, 가우스. 그치? 그러니까 K-1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친구를 K-1로 바꿔야 돼. K-1의 제곱 더하기. 얘는 가우스 안 씌워놨으니까 K-마로 간다는 건 K로 간다는 거다. 얘는 가우스 없잖아. 그치? 얘는 그냥 K야. K-마는 K 플러스는 K잖아. 그치? 부피하는 값은 K죠? K.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올려. 자, 분자는 가우스 EX예요. 가우스 EX. 자, 그러면 2K 마겠죠? K 마에다가 2배 해봐. 그럼 거의 2K이긴 한데 2K보다 살짝 작겠죠?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2K 마라는 친구는 2K-1보다는 크거나 같고 2K보다는 작은 녀석일 거 아니야. 맞아요. 2K보다 아주 살짝 작은 거야. 그러면은 정수 부분은 2K 마겠죠. 2K-1이겠죠. 쓴 말 이해됐어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올려줘야 되는 것은 뭐다? 2K-1. 이게 좌극한 값인 거예요. 자, 됐나요? 이게 좌극한. 언더스탠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극한도 봐야죠. K풀 넣어보도록 할게요. K풀. 자, 그러면 여기 K풀이니까 가우스 K풀은 뭡니까? K보다 살짝 큰 상태니까 K풀은 분명 K보다는 크고 K 플러스 1보다는 작죠? 그럼 정수 부분 K죠?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K제곱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K제곱. 자, 돼요? 자, 그 다음에 K풀로 갈 때 X는 그냥 K죠, K. K풀이나 K마나 K죠. 우표하는 값이. 그러니까 여기는 K.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EX에다가 K풀 넣어주면 2K풀이에요. 가우스 2K풀은 2K보다 살짝 큰 상태니까 당연히 2K풀은 2K보다는 클 거고 2K 플러스 1보다는 무조건 작죠? 그럼 정수 부분은 2K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2K 이렇게 딱 써주는 거야. 됐어요? 이게 좌극한, 이게 우극한. 근데 그 둘이가 무슨 값이라고? 같다. 이렇게 등호를 세워줘야 돼. 자, 됐어요? 너랑 너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럼 이걸 만족해주는 K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셔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돼요? 그래야 좌극한, 우극한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쌤 여기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 자, 그럼 계산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크로스 곱해줘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곱해줘야 돼. 2K-1 그리고 요거는 K제곱 더하기 K. 자, 이퀄 여기는 2K. 자, 여기는 올라가고 해야 돼.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더하기 K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전개해서 제거할 건 제거해줘야 되겠지. 자, 전개합시다. 2K 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2K제곱 마이너스 K는 2K 세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더하기 2K야. 됐나요? 자, 그러면 지우고 이쪽 넘겨주면 K제곱에다가 2K제곱 넘겼으니까 3K제곱이죠. 3K제곱 이쪽 넘겨주면 마이너스 3K 이게 0 이렇게. 자, 돼요? 그러면 K라는 녀석은 0 아니면 1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자,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0이 아닌 정수 K라고 했으니까 K값은 뭐로 인정해준다? 1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K값은 1 이렇게. 자,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알파값을 계산해줘야 되잖아? 극한값을 이제 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극한값이니까 여 자리에다가 K 대신에 1 넣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알파죠? 그치? 이게 좌극한, 우극한이자 알파값일 테니까. 그러면 K에다가 1 넣어주면 1, 0, 1. 알파값 얼마다? 1. 이렇게. 그래서 알파는 1. 자,
돼요? 그래서 K 더하기 알파 값은 얼마가 된다? 이것도 엄청 나와요. 가우스. 알았죠? 그래서 가우스 기호 잘 판단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 5페이지에 합성함수 극한에다가 별표 졸라 많이 쳐. 자, 진짜 중요해요. 얘 안 나오면 내가 피자 쏠게요. 알았죠? 이거 진짜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장난할 수 있어. 집 사줄게요. 알았죠? 집 사줄게. 어디 보내? 강남? 사줄게. 알았지? 어디? 뭐더라? 강남에 가장 큰? 비싼 거. 뭐지? 강남에 비싼 거. 타워필스. 맞지? 비싼 거 있잖아. 60원짜리 사줄게. 안 나오면. 알았죠? 안 나오면. 진짜 안 나오는 거 아니겠지? 그치? 진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나 빚줘야 되는데? 그치? 결혼 못하겠네? 그치? 자, 아무튼 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치고요. 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근데 합성함수 극한 위에다가 하나 써주세요. 자, 뭐라고 쓸 거냐면 최종적인 극한값을 계산하기 전까지는 최종적인 극한값을 계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방향성을 모두 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방향성을 체크해 줘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x가 3으로 간다라는 이 말이 진짜 정확하게 3이랑 거의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고 3이랑 차이가 없는 값으로 갈 수도 있고 3보다 살짝 크게 올 수도 있고 3보다 살짝 작게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세 가지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x는 a라는 지역에서 자, 여기 3이라는 값을 가진다고 쳐봅시다. 첫 번째 함수 3이라는 상수함수를 그은 거죠. 자,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x는 a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것도 3. 됐죠? 그 다음에 x는 a라는 지역에서 3이라는 값을 가지는데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요. x가 a를 향해 갈 때 극한값을 보면 무조건 3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무조건 3으로 가고 있지? 그래서 극한값이 3인 거 맞지? 근데 정확하게 따져봐. 진짜 정확한 3이야? 아니면 3보다 살짝 커? 아니면 3보다 살짝 작아? 얘는 그냥 완벽하게 3이죠. 3이라는 상수함수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3보다 살짝 크지도 않잖아. 3보다 살짝 크다는 거 3을 향해 가고는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고 있을 때가 3보다 살짝 큰 거야. 크지 않아요? 우리가 값이라는 거는 y좌표거든요. y좌표. y좌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위에서 3을 향해 내려오고 있을 때는 이 점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지만 어찌됐든 3이라는 점보다는 크잖아.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서 3을 향해 달려오고 있으면은 3이라는 점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점보다 밑에 있잖아. 3보다 작지. 3 마야. 근데 얘는요. 정확하게 수평으로 오고 있죠. 그럼 그냥 3이지. 얘는. 3보다 큰 것도 아니고 3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3 아니겠어요? 내 말 이해돼? 그치? 그럼 얘는 그냥 3이야. 우리가 극한값은 3이라고 얘기를 할 거지만 머릿속에서 얘는 그냥 정확하게 오차 없는 3이라고 생각해줘야 돼. 자, 제 말 이해돼? 자, 근데 얘는요. A라는 지역을 향해 극한값을 가고 있을 때 이렇게 극한값 다 3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는 진짜 3이야? 목표하는 값은 3인 건 맞아. 근데 진짜 3이야? 아니지. 3보다 살짝 작지. 밑에서 3을 향해 오고 있으니까. 맞아? 얘는 3마야. 이걸 정확하게 읽어내야 합성함수 극한을 따질
자, 됐어요, 지금? 자, 그 다음 얘는요. 다 3을 향해 가고 있는데 3보다 살짝 어때? 크지? 위에서 오고 있어. 맞아? 위에서 오고 있으면 3보다 살짝 큰 거야. 3풀이야. 극한값은 3이긴 한데 정확하게 3보다 커. 자, 됐어? 근데 합성함수 극한을 따질 때는 최종적으로 극한값을 딱 대답하기 전까지 이 방향성 체크를 굉장히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극한값이 나와.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방향성을 체크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오답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진짜 중요하다 했어. 자, 우리 14번 문제에 기억, 니은, 디귿을 볼 건데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0마로 가고 있을 때 f, fx 합성함수 극한값을 보래. 이게 2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합성함수 여러분들 계산할 줄 알잖아. 안쪽부터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f 0마부터 볼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친구가 무슨 값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줘야겠죠? 맞아요? f 0마가 무슨 값인지를 확인해야 돼. 자, 나 그래프 안 그릴 거야. 니네가 그래프 봐. 자, 0의 왼쪽 지역에서 fx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1로 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수평 방향으로 1로 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얘는 1과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수평 방향이에요. 1과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얘는 그냥 1이야. 자, 됐어요? 얘는 그냥 1로 계산해야 돼. 그냥 1. 1풀도 아니고 1마도 아니고 그냥 1. 너네는 이 녀석의 극한값 계산하는 게 아니야. 최종적인 극한값을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방향성 정확하게 체크해야 돼. 1보다 살짝 큰지 1인지 1보다 살짝 작은지 정확하게 따져야 돼요. 자, 됐죠? 얘는 그냥 1. 그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대답하라는 소리야? F1을 대답해라 이 소리야. 제발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그대로 그냥 F1을 대답해야 돼. F1 됐죠? 자, F1 값 얼마예요? 1에서의 함수 값 읽어요. F1 얼마야? 2지? 그치? 그럼 2야. 얘는 맞아요. 자, 됐나요?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 니은 보자. 자, 니은. 자, 니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 x가 1풀로 가고 있을 때 fx를 보래. 즉 ff 1풀 값 계산해라. 이 소리죠? 자, 그럼 이것도 방향성까지 자. 1풀 말고 1마로 바꾸자. 그치? 이것도 수평 방향이잖아. 짜증나 죽겠네. 1마로 바꿀게. 문제 수정할게요. 1마로 바꿀게. 니은은 니네가 풀어. 난 그냥 바꿀게. 1마로. 자, 그러면 FF1만 봅시다. 자, 1만 보세요. 1의 왼쪽 지역에서 함수 fx 어디로 가고 있냐면 2로 가고 있죠. 자, 이거 1B죠? 2로 가고 있는 거 보여? 은채 이해돼? 안 돼. 잠깐. 이게 안 읽히면 안 돼요. 자, 1이라는 지역의 왼쪽 지역. 왼쪽을 보시는 거야. 오른쪽 보지 않아요. 1의 왼쪽만. 그럼 네가 이 직선을 보시면 이 직선은 2를 향해 가고 있는 거 보이잖아. 이해됐어요? 1 말하는 건 1의 왼쪽만 보겠다는 소리예요. 1 왼쪽에서 이 함수 f를 봐. 이 함수 f를 보면서 1을 향해서 계속 보게 봐. 그럼 2라는 값을 향해 가고 있잖아. 이렇게 읽어야 돼. 이해됐어? 이거 안 읽히면 나에게 말해줘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예 모든 걸 못 풀어요. 지금 이거 극한 함수 그래프 보는 방법 모르겠으면 오늘 다 알고 가야 돼. 너네 나중에 이거 안 되잖아? 미안한데 아무것도 안 돼. 알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속도 할 수가 없고 미분이라는 개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읽히면 오늘 말해. 진짜 중요해서 그래. 이게 안 되면 지금 우리 뭐 의미가 없어요. 자, 돼요? 지금 다들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얘 2를 향해 가고 있는데 2보다 살짝 작죠? 그럼 요걸 뭐라고 읽어야 돼요? 2라고 읽어야 돼요? 2 마라고 읽어야 돼요? 2 마라고 읽어야 돼요? F2라고 하면 조지는 거예요? 알았죠? 2마.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F2마. 그럼 F2마 값을 읽어봐. F2마 값은 얼마야? F2마 값. 2의 좌극한 값 읽으라는 소리지?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그 친구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향해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함수값 읽어야지. 마이너스 1이라는 그 y값.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근데 니네가 이거를 방향성을 제대로 체크 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 2풀이라고 생각하거나 2로 생각하면 오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소리야.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디귿 말고요. 제가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거 해봅시다. 자, 너네가 이거 판정해봐. 리미트 x가 2풀로 갈 때 그때 fx. 자, 요것도 한번 들어봐. 빨리 write now. x가 2풀로 가고 있을 때 fx. 이의 오른쪽 지역에서의 fx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봐야 돼. 이 선 딱 그어서 이의 오른쪽만 신경 써. 그리고 함수 따라가봐. 함수를 이렇게 뭐라고 생각해? 이거 따라가라고. 그쵸? 자, 확인했어요? 자, 자기 답 맞는지 보자. 여러분들이 이때 이걸 그냥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않고 실수를 하면 어떤 답이 나올 수가 있냐면, F2풀? F2풀이 0으로 가네? 그럼 0이네? F0. 그러면 F0? 0에서의 값은? 0에서의 함수 값은 1이네? 1! 이러면 조진다는 거야. 알았어? 이러면 진짜 노답이 돼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요거 F2풀이지? 자, 2풀 값을 정확하게 읽자. 자, 2에서의 우극한을 보면은 0으로 가긴 하는데 0보다 살짝 어때요? 살짝 크죠? 0풀로 읽어야 되고요. 0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위에서 오고 있잖아요. 그치? 0풀. 그럼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0풀 읽어야 되는 거 맞죠? 0에서의 우극한을 읽어주셔야 되는 거고 0에서의 우극한도 0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최종적으로 얘는 답이 0인 거예요. 이해돼? 즉 방향성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면 합성함수 극한 다 틀려. 알았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극한값을 대답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방향성을 신경 써준다. 0이어도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자, 돼요? 다 이해됐어? 오케이, 넘어갈게. 제발 이거 맞춰줘야 돼. 몰라, 나 이거 틀려오면은 나 진짜 이제 나 도저히 할 수 없어. 알았지? 나 이제 진짜 그러면 이제 미분 가르칠 논리 간다. 알았죠? 여러분들 미적분 해야 되잖아요. 미분 적분. 그쵸? 그래서 정복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 아니구나.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9페이지에 29, 30, 31 거기다가 별표 올라가 안 치고 29번 하나 외웁시다. 푸는 방법. 자, 29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주신 게 뭐냐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라는 친구가 무한으로 가고 있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3g라는 친구가 1로 가고 있다. 하나는 발산하고 있고요. 한 덩어리는 1로 수렴하고 있대요. 맞죠? 자, 그때 여러분들에게 리미트 f-6g 나누기 2 더하기 9g라는 이 녀석의 극합값을 계산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 수렴 안 하죠? 얘 수렴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둘이를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곱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조지죠? 그치? 안 돼? 그치?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쟤 무한으로 가고 있고요. 그치? 어떻게 해야 돼?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무한의 역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한대의 역수. 0, 그치? 무한대의 역수는 0이죠? 즉, 무한대로 가고 있는 녀석이 나오잖아? 그럼 머릿속에서 반드시 역수 취해줘야 돼요. F는 무한으로 가더라도 F분의 1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자,
자, 제 말 이해돼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격수는 0이라 그랬어. 0의 격수는 무한이고. 다 기억나지? 그치? 기억나지? 안 나면 나가. 알았지? 네, 나가면 안 되지. 여러분들 소중해요. 그쵸? 자, 여러분 소중해. 자, 그치? 속마음이 나왔어요. 자, F분의 1은 0으로 간다. 그쵸? 요거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 두 개 가지고 얘 만들 건데요. 이때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분수꼴이고 하나는 분수꼴이 아니죠. 이럴 때는요. 얘네를 더하거나 빼는 거는 식만 졸라 복잡해지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얘를 곱하는 걸로 할 겁니다. 자, 됐죠? 얘네 두 개를 곱할 겁니다. 수렴하는 녀석들 곱하는 거 가능하다 그랬어. 자, 돼요?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해줄 겁니다. 자, 그럼 곱해줍시다. 얘랑 얘 곱하는 거야, 지금. 수렴하는 두 대상 곱하는 거 가능해. 자, 얘랑 얘 곱해주시면은 안쪽 친구 F랑 얘 곱했으니까 1. 됐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G랑 얘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F분의 3G.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리미트 X는 1로 보내버렸을 때 그때 극한값은 1 곱하기 0, 0으로 간다. 맞죠? 수렴하는 두 대상의 곱은 수렴값의 곱과 똑같다. 배웠던 거 기억하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 0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도로 1에서 얘 뺐더니 0으로 간다는 소리는 F분의 G라는 친구는 3분의 1로 수렴한다. 이 소리겠죠? 자, 됐죠? 왜냐면 얘가 1로 수렴해야 되니까. 됐지? 네. 그래서 얘는 3분의 1로 수렴합니다. 즉, F분의 G가 3분의 1이다라는 그 수렴값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됐나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어. 그럼 여러분들은 G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F 자체는 발산하고 노답인 상태인데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F분의 G는 3분의 1로 간다는 거예요. F분의 G는. 그럼 G 밑에 F가 있길 원한다는 소리잖아. 맞죠? 그래야 수렴값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자 분모를 F로 나눌 겁니다. 분자 분모를 같은 수로 나누는 건 전혀 문제 없죠? 그쵸? 자, 분자 분모 F로 나눌 거야. 얘들아, 이거 EF지? 그냥 E 아니지? 이거. 자, 그러면 F로 나눠 1 마이너스 6 곱하기 F분의 G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친구도 F로 나눠 2 더하기 9 곱하기 F분의 G.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분자 분모 F로 나눈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보세요. 너도 수렴하죠? 1 수렴하죠? F분의 G라는 친구는 3분의 1로 수렴하니까 6 곱하기 3분의 1, 2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모든 대상이 다 수렴하게 바꿨잖아. 2도 수렴하죠? 상수니까. 이 친구도 수렴하죠? 3분의 1에다가 9 곱해주면 3. 되나요? 즉, 2 더하기 3, 5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내 말 이해돼? 지금? 요 유형 꼭 기억합시다. 자, 이해됩니까? 지금? 자, 얘들아, 일단은 문제에서 주신 조건이 두 녀석의 극한값을 얘기를 했는데 한눈 발산해. 사용할 수 없어. 하지만 무한으로 가는 녀석은 역수는 0으로 가. 사실 수렴하는 거 하나 알려준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짬뽕해서 이 친구 극한값 계산하는 건데요. 한 놈은 분수고 한 놈은 분수 아니면 곱해주세요. 무조건. 더해주거나 빼주면 식만 복잡해져. 그래서 곱해주면 이 식 만들어지고 이 식의 결론은 F분의 G가 3분의 1이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 극한 계산하는 거고요. G 밑에 F가 있길 원하니까 분모 분자 F로 나눠서 극한값 계산하는 겁니다. 자, 돼? 기억하자.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면 오늘 수업 끝. 그리고 질문 받을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나머지 다 니네가 계산하시고 다 열심히 화이팅 풀어주시고 한 유형만 보면 돼요. 자, 19페이지에 73분 문제 별표. 얘도 무조건 수능 문제 꼭 나오는 문제고 쟤는
그치? 모든 학교에 국량은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동명, 예일, 이렇게 우리 반은 그 학교가 다양하지 않죠? 딱 네 학교네. 그래서 동명, 은평, 예일, 대성 이 네 학교 중 한 학교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렇다. 알았지? 왜요? 좀 너무 그래? 그치? 정확하게 두 학교? 두 학교는 위험해. 두 학교는 위험해. 한 학교는 나온다. 알았죠? 자, 아무튼 잘 나온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극한을 만족할 때 fA 답을 구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극한식은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극한식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극한식은요. 분모가 x가 1로 갈 때 0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치? 1 넣어주면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f1 값이 0이라는 소리니까 fx라는 다항함수는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된다. 언더스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극한식이 문제인 거야. 자, 첫 번째 극한식이요. 리미트 x가 0풀로 갈 때 그때 2x에다가 f x분의 1 마이너스 3 그리고 1 마이너스 x. 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얘들아, 너네는 fx라는 녀석은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을 다항함수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그치? fx는 다항함수니까. 근데 여기다가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 무슨 함수가 만들어지냐면 분수함수가 만들어져요. 근데 수투에서는 분수함수를 다루지 않아요. 뭔 소린지 이해돼? 수투는 다항함수 1차, 2차, 3차, 4차 이런 다항함수를 다루지 분수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극한을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분수함수에 대한 미정계수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분수함수는 안 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fx분의 1이라는 녀석을 내두면 안 되는 거야. 이 상태로는 극한 판정을 해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식인지도 모르고. 뭔 소린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요 x분의 1이라는 요 친구 있죠? 요 x분의 1이라는 요 친구 얘를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로 반드시 치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fx가 다항함수면 요 x 대신에 t를 넣은 ft도 다항식이야. t세제곱, 2t제곱 이런 식으로 t에 대한 3차식 다항식이잖아. 그럼 함수 추론이 가능하거든? 근데 x분의 1 자체로 가지고 놀게 되면 분수꼴이 만들어져. 그럼 이건 함수 추론이 불가능해. 뭔 소린지 이해됐어? 그래서 x분의 1이라는 녀석을 아예 t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t에 대한 다항식으로 고쳐보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식은 싹 다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x분의 1을 니네가 t로 치환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x라는 녀석이 보이면 싹 다 t분의 1로 바꾸시면 돼요. 자, 맞아요. x가 보이면 싹 다 t분의 1. 자, 그러면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t분의 1.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t분의 2라는 녀석에다가 ft 그리고 빼기 3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리미트.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 식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x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t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이제 t가 어디로 가는지를 봅시다. 자, 보세요. x가 0풀로 갈 때 x분의 1이 t입니다. 0풀분의 1 얼마입니까? 0풀분의 1 무한. 0의 역수는 무한이라고 했지. 양수 0이니까 무한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첫 시작에 극한값, 우리 첫 극한 수업 때 0분의 1, 무한분의 1 외우라고 한 거야. 맨날 나오거든. 알았죠? 그래서 우리 0풀분의 1은 무한이다. 저번 시간 필기한 거 그냥 싹 다 외워야 돼. 아니면 소통이 안
돼. 됐어요? 그래서 t는 무한으로 갈 때 이 녀석의 극한값이 얼마라고 주신 거냐면 3이라고 주신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거 식이 좀 더럽잖아. 번분수잖아. 짜증나지? 그래서 분자분모 그냥 t 곱할게요. 분분수 좀 날려주려고. 그럼 리미트 t는 무한으로 갈 때 t 마이너스 1분의 2ft 빼기 3t 이렇게 식이 바뀔 거고요. 자, 되나요? 자, 이 친구가 뭐래요? 3이래요. 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개념을 잘 생각해 봅시다. 자, 함수 추론이 가능해졌거든요. 자, t가 무한으로 갑니다. 분모 무한으로 가요. 네, 수렴해야 돼요. 그럼 분자도 같은 차수여야 되는 거 맞죠? 무한분의 무한꼴이어야 되니까 같은 차수여야 된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1차식이니까 얘도 1차식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2ft 빼기 3t는 1차식이야. 근데 극한값이 3이네? 그럼 뭐로 시작해야 돼? 3t로 시작하는 1차식이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2ft 빼기 3t가 3t로 시작하는 1차식이다. 이런 꼴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ft라는 친구 자체가 3t로 시작하는 식이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야 6t 빼기 3t가 3t겠죠. 또는 3t 넘겨서 나누기 이때로. 제 말 이해됐니? 그래서 ft는 3t 플러스 k꼴이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해됐어요? ft는 3t 더하기 k꼴인 거야. 자,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fx라는 녀석도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냥 t 대신에 x로 문자 바꾼 것 뿐이야. 그러니까 3x 더하기 k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t가 3t 더하기 k면 fx도 3x 더하기 k구나. t 대신에 x라는 문자로 대체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는 보통 변수를 x로 두니까. 약속했으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fx 잡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두 번째 극한식에서 뭐라 그랬냐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랬거든? 맞아? 두 번째 극한식 f1 값 0이어야 된다 그랬거든?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fx가 너무 단순한 1차식이니까 그냥 k값 결정하면 되겠네? f1 값이 0이어야 돼서 그럼 1 집어넣어주면 3 더하기 k가 0 돼줘야 되니까 얘는 3x 빼기 3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fx는 3x 빼기 3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극한값 계산해 줄 수 있죠. a값. 약분해주면 되잖아. 약분해서 극한값 계산하면 되잖아.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차수 추론, 함수 추론 진짜 중요하고요. 특히나 우리 함수 추론은 다음 함수를 대상으로 추론을 하거든요. 분수 함수는 추론 불가능이야.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수꼴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상태로는 절대로 f를 추론할 수가 없어요. 치환하셔야 돼요. 치환해서 니네가 아는 걸로 바꾼다. 돼요? 알았죠?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자, 끝! 오늘 수업 끝났고 자, 숙제는 80번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숙제 줄이시면 되고요. 우리 추가 프린트에서 질문 있었던 친구들 갖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